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 오늘은 리서치 팔러시 저널에 게재된 특허 청구안과 특허의 범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서론과 패턴트 스코프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 패턴트 스코프와 이 소송 이 출원의 절차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그리고 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컨클루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는 개념은 패턴트 스코프, 이 특허의 범위입니다. 이 특허의 범위는 이 경제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레버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얘가 이 특허의 길이라는 개념과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범위라는 게 좀 더 추상적이고 정해지지 않은, 그리고 뭔가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으로 아직까지 어, 되어 있, 어, 인,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이 특허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또 좁은지 이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연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 패턴트 스콥은 결국에는 이 특허의 품질과 관련도가 높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품질의 특허다라고 하면 그 특허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넓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그 기술적인 개념이라던가 구성 요소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모호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런 특허 품질에 대한 이슈, 그리고 컨선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어, 이에 대한 이런 이제 최근에 이 특허 품질 저하에 대한 이슈들을 어떻게 이제 이 특허의 스코프와 관련을 지어서 어, 이 뭔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연구적인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청에서도 이러한 이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였고, 이 특허의 품질과 그리고 이 특허의 스콥 간의 어떤 관계를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특히 이제 데이터 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이 특허의 심사 프로세스에서의 이 퀄리티를 평가를 하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런 티오리컬한 모델링을 하는 연구가 있었고, 혹은 이 저품질의 특허가 어떻게 이 소송에서 다뤄지는지, 그리고 어떤 이 패턴트가 등록이 되는 얼라원스 레이트를 보는 연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중점적으로 꼭 봐야 하는, 결국엔 봐야 하는 이 패턴트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매저하는 시도들은 거의 없었고, 특히 이 출원 단계에서 이 클레임을 작성을 할 때의 이런 프랙티스나, 혹은 어떻게 이걸 이 작성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이런 체인지에 대한 이력을 보는 내용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그리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라지 스케일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분석이냐면, 이 특허 출원과 등록된 특허에서의 이 특허 스코업에 대한 이런 트렌드들을 프리젠팅함으로써 어, 앞서 이제 제시한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최초의 이런 시도들을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패턴트 스코브에 대한 메저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클레임에 대해 관련한 두 가지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고, 이 매트릭스가 특허의 범위,
대한 지표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밸리데이션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는 독립 청구항 인디펜던트 클레임의 랭스와 인디펜던트 클레임의 어, 카운트, 그러니까 독립 청구항의 그 텍스트 길이와 그 독립 청구항이 몇 개인지 그 개수, 이 두 가지 지표를 중점으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된 결과를 먼저 요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단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인터레스팅한 피처들을 담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결과물로 발견한 내용이 특히 출원 시에 이 클레임을 더 좁게, 이 범위를 좁게 작성을 할수록 이 등록이 될, 이 평가에서 인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뒷단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수행을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이 특허 스콥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콥을 측정을 하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먼저 이 패턴트 스콥을 매저하는 목적은 이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이 특허 자체에 대한 그 밸류를 설명을 하거나 이 소송이나 투자 이런 전략 이런 이, 이런 범위에서 이 스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패턴트 밸류를 평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트 스콥을 매저하는 전형적인 두 가지 어프로치는 먼저 첫 번째는 이 클레임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클레임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 클레임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 토탈 클레임을 가지고 더 전통적으로는 많이 썼고, 이 독립청구항의 숫자로는 많이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립청구항이 이 모든 토탈 청구항보다 이 독립청구항으로 더 배럴 매저 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었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 토탈 클레임 카운트를 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더 많이 사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프로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코드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특허마다 IPC나 CPC 이런 코드들이 부여를 받게 되는데 이 클래스 카운트가 더 많을수록 그 기술의 범위가 넓다라고 해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것 이외에도 어떤 유니크한 텍스트 관점에서 이 유니크한 월즈의 토탈 체인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이 클레임과 텍스트 클래스가 모두 이제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다 초점을 갖고 있는 이 매저가 인디펜던트 클레임에 대한 길이와 그리고 이에 대한 단어의 숫자입니다. 이게 좀 더 이제 어, 이것과 이제 이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특허가 출원되고 이제 심사를 받게 돼서 쭉쭉쭉쭉 일련의 일종의 이 프로세큐션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독립 청구항이 이 출원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어떤 체인지를 갖고 있느냐 를 이제 초점으로 이 특허의 범위 그리고 이거에 대한 퀄리티를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로서 이 패턴트 프로세큐션의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특허 출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특허 데이터를 볼 수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정리해 두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특허의 제목과 초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옵셔널하지만 이 드로잉, 이 도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클레임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임 정보는 특히 이 법적인 권리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 exclusive rights를 이 클레임에서 확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 청구항 혹은 이 종속 청구항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이 종속 청구항은 좀 더 fallback 포지션,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뒤에 있는, 즉 이 인디펜던트 클레임이 이제 거절될 경우 혹은 이게 유효하지 않다고 될 경우, 이 종속 청구항을 더 이제 붙여서 좀 더 이제 파티큘러, 더 이제 더 세부적인, 좀 더 조건적인 이 패턴트 스코프를 어, 어, 인크리즈하는 방향으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성 요소는 이제 선행 연구들에 대한 참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이제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에 참고가 된 이전의 기술들, 논문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특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로 이제 특허 명세서가 이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살펴져 있고, 이 안에서 또 제네럴 아트 유닛 GAU가 어사이먼트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앞서 이 출원하는 출원자는 이 다섯 개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내용으로 작성을 해서 출원을 내게 되면 이제 이 GAU를 어사이먼트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적절한 이 클래시피케이션 코드들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심사관은 이 출원 내용들을 쭉 보면서 추가적인 이제 리콰이먼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너무 이 하나의 특허는 하나의 기술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너 이거 분할해서 내야 될 것 같다라든지, 혹은 이 청구 범위가 지금 너무 모호하다, 이 청구 범위를 더 리밋을 주서 하든지, 혹은 뭐 분할을 하든지, 이런 요청을 심사관이 출원자에게 하게 되면 이 출원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기존에 작성한 이 클레임에 대한 범위를 줄여서 더 작성을 할 수 있고, 혹은 얘를 나누어서 각각을 싱글 인벤션으로 나누어서 또 이제 분할 신청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이런 추가적인 리퀘어먼트 절차가 끝나면 다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는 이 출원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고, 혹은 어, 이게 이 출원 자체를 이제 끝내는 엔드 하는 결정을 이 어플리컨트가 내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혹은 이런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 출원해서 끝나게 되는 경우이고, 혹은 이 특허에 이 요소가 모두 만족이 되게 되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프로세큐션 프로세스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이 요구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이 얼라운스, 너는 이제 출원해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얼라운스를 내게 되고, 혹은 이제 non final rejection에 대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n-final rejection은 아직까지는 non-final인 거죠. 리젝션 전에 non-final인데, 이 단계에서는 어, 다시 이제 리익제미닝 해서 이 파이널 이 클레임을 남기거나, 혹은 파이널 리젝션으로 두 가지 단계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파이널 리젝션으로 가기 전에 일종의 보류 상태인 거고, 여기서 이제 어플리컨트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포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 클레임을 수정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더 내로 더 작게 해서 이 신규성이 부족하다라는 일종의 코멘트를 받으면 얘를 이제 더 보완해서 내던지, 혹은 기존 특허에 대비해서 이 명확한 거나 혹은 이 신규성이 부족한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이 클레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다시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혹은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이게 거절이 됐는지, 이건 거절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뭔가 더 소명서를 제출하는 일종의 이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이 이후에도 이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도 이 이그제미너가 봤을 때 얘는 리퀘어먼트에 충족되지 못한다 하면 최종적인 이제 리젝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리젝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어,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리퀘어먼트를 충족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이고,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법적인 프로세스로 항소를 낸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트 프로세큐션이 어떻게 이제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그제미너와 그 다음에 이 다시 어플리컨츠 간에 피드백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리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패턴트 스코프와 이 프로세큐션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 3장에서는 우선 이 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 살펴보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오버럴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출원에는 이 스페시피케이션과 클레임, 이 두 가지의 부분이 나뉘게 되는데, 이 스페시피케이션,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 발명의 배경과 더 상세하게 이제 작성된 설명들, 그리고 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도면이라던가 그림, 뭐 프로세스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적인 경계에서 아주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을 받는 좀 더 이제 법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좀 더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다면, 클레임은 이 법적인 권리 범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클레임에 대한 스코프, 이 범위를 어, 보는 것이 이제 이 심사 과정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원인들은 얘네들을 더 좁게 해서 이 법적인 권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되고, 다만 이 이그제미너가 이 평가 과정에서 리젝션을 하게 되면 이 스코프 자체는 더 줄여져서 이 권리 범위는 더 좁아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 청구항의 이제 이 범위가 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 좁아지게 되는 이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독립 청구항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거나, 혹은 두 번째는 이 기존에 작성한 이 클레임에 뭔가 더 제약 조건을 걸어서 추가를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고, 어, 이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둘 다 선택을 해서 이 출원에 점점 더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 두 가지 타입을 모두 고려한 이 어플리컨트들의 전략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제 측정을 하는 지표들을 제안을 해서 그것이 이제 유의미한지를 분석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지표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가 이 인디펜던트 클레임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클레임 컨스트럭션의 이제 프린시플을 살펴보면 이게 독립 청구항의 개수가 더 많을수록 이 패턴드 스코프는 넓어진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독립 청구항을 무작정 많이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모든 청구항은 동일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무작정 이제 많이 쓸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요금상의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더 작게 쓸수록 이 인센티브가 더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 제약 조건 속에서 이 클레임을 작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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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지표는 클레임의 길이, 독립청구항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이제 내로잉 더 좁혀가는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 클레임에서 뭔가 더 단어를 추가해서 더 이제 설명을 더 작성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더 상황이라던가 조건이라던가 혹은 모디파이어라던가 디테일을 더 추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경향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 클레임의 네로니스와 이 클레임의 길이 간의 코릴레이션을 보고 그럼 클레임의 길이가 이 클레임의 스코프를 대용할 수 있는 프록시 인디케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익스펙테이션으로 이 지표를 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켄트가 하는 이 아주 일반적인 프랙티스를 살펴보면 먼저 처음에는 이 독립청구항을 되게 브로드하게 작성을 하고 이 디펜던트 클레임을 내로우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종속 청구항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리미테이션을 걸어서 어, 예를 들어 작성할 때 이 클레임원 독립 청구항에 이제 에 대한 이 디바이스는 더 추가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가 붙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 어, 컴프라이징의 상세한 내용들을 추가함으로써 이 디펜던트 클레임은 내로하게 작성을 하는 이제 커먼 프랙티스를 보이고 또 이 하나의 이 종속 청구항 대해서 이제 롤업을 이 오리지널 독립청구항에 대해서 이제 이 종속청구항이 이제 롤업을 하면서 더 이 독립청구항을 길고 또 내로 더 이제 좁게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가장 어, 파티큘러한 프랙티스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늘리게 되지만 즉 뭔가 수정은 하게 되지만 이 스코프 자체는 넓혀지게 즉 권리 범위를 더 많이 받게끔 하는 이제 이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어, 바이시클 프레임이라는 구가 있으면 이 바이시클 프레임 made of steel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존에 있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이 구성 요소에 대한 제약 조건이 더 달리기 때문에 얘는 좀 더 내로우한 범위로 조개됩니다. 하지만 이 C 같은 경우에는 이 bicycle frame made of steel or aluminum. 그래서 이 글자의 수는 더 늘어나게 되지만 steel or aluminum 단어의 수는 많지만 이 범위 자체는 더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어,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글자의 수가 길어질수록 더 그리고 이제 이 클레임 수가 더 늘어날수록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고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특히 이 어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체인지나 그 길이 그리고 이 단어의 수만 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고 이 어플리케이션 간의 비교 이 A 특허는 길이가 몇 개고 B 특허는 길이가 뭐 몇 개라서 A가 B보다 뭐 스코프가 뭐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서 간의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수정이 돼서 글자 수가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얘가 등록이 됐고 이런 히스토리컬한 정보 이 하나의 어, 출원하는 내용 안에서만 이제 비교를 하는 식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 더 이제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개념이 이 기술적인 컴플렉시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이 독립청구항의 개수나 글자 수를 보았는데 사실 이 클레임 개수나 이 단어의 길이는 이 기술적인 컴플렉시티와도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보아야 된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도 이 스택틱 컴플렉시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정말 철학적인 진짜 더 진짜의 방법만큼 이게 더 정확하다라는 기존 연구에서의 내용도 있었고 이와 유사한 이제 더 컴플렉스, 더 많은 단어일수록 이제 아, 기술이 더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단어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 이제 이 클레임 카운트와 워드 랭스와 이 기술적인 복잡도라는 개념 자체가 코릴레이션 관련이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앞서 이제 보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지표와 더불어서 이 기술적인 복잡도 간의 이제 관계도 함께 분석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도 이후 이제 섹션 5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서 앞서 중점적으로 본 이 독립청구항의 개수와 길이가 어떻게 이제 이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특허의 텍스트 데이터이고 특히 청구항 모든 풀 청구항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있긴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USPTO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풀텍스트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하였고 특히 이 데이터셋은 이 그랜츠와 그리고 프리그랜츠 즉 출원과 이 등록 이 두 가지 상태에서 모두 이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단어로 뭔가 PDF라거나 혹은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로 뽑을 수 있어서 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이 클레임이 수정된 이 각각은 또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이제 텍스트화해서 데이터 형태를 변환을 해서 분석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먼저 이 연구에서 활용한 클레임 텍스트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 버크 데이터에서 이 클레임에 대한 일단 섹션만 쭉 다 정제를 해서 모았고
여기서 각각의 이제 클레임에 대해서 이 클레임도 넘버링이기 때문에 그거 각각의 이제 클레임으로 다 쪼개서 보았고 이 독립청구항인지 종속청구항인지에 대한 라벨도 다 정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보고 있는 두 가지 지표에 대한 측정들을 쭉 하였고 얘를 클레임 레벨 그리고 다큐먼트 레벨에서 모두 보았습니다. 근데 이 각각 레벨에 따라서 이 데이터셋을 활용한 것이 달라서 뒷단에서 이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이 각각의 이제 클레임 레벨 그리고 다큐먼트 레벨에서의 데이터 셋이 이제 하위로 구분이 되어서 분석 결과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퍼블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된 이 하나의 특허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컬한 이 구분을 가지고 이 페어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within application change를 보았고 이 안에서의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특히 우선 이 특허가 이제 등록이 된 후에 이제 그 앞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가 보면서 어, 걔가 이 길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개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셋 자체에 대한 기술 통계적인 요약을 살펴보면 이 퍼블리케이션 단 그리고 그랜트 단에서 이 각각 데이터 이제 연도 그리고 프로세큐션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데이터셋의 구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제 통계 값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살펴볼 정보를 보면 첫 번째로 이 중앙 50%, 메디안 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퍼블리케이션 안에서 보면 이건 포기한 이유, 이 포기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등록이 된 이 두 가지로 이제 이 데이터를 구분해서 보자면, 이 포기한 애가 더 이 랭스가 짧은 경향을 보였다. 즉, 더 브로드하게 클레임이 작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클레임이 더 브로드하게 작성이 될수록 이 이그제미너가 계속 뭔가 어, 이 그랜트를 주지 않고 이 어플리컨트가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퍼블리케이션 단과 그리고 그랜트 단에서의 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 퍼블리케이션 시점과 그리고 그랜트 된 시점을 보았을 때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그랜트 된 상태에서는 이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된다. 즉, 이 퍼블리케이션 때는 더 좁게 퍼블리케이션 상태에서보다 이 그랜트 될 때 더 뭔가를 에딩 월즈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로 코릴레이션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ICL이면 Independent Claim Length인 거고 여기 T면 Total Claim Count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한 이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ICL과 그리고 ICC 그리고 좀 비교 대상으로 본 게 토탈 그 이전의 지표로서 많이 활용이 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결과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토탈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ICC 즉 이 인디펜던트와 디펜던트에서 모두 어, 양의 상관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0.5 이상인 값들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이 상관성을 보였고 특히 이제 인디펜던트보다는 디펜던트 즉 이 디펜던트가 좀 더 내용이 많이 작성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양에서 이 더 코릴레이션 값이 높게 보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라색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가 이제 shortest IC고, 여기 에버리지 IC 여기 보시면 0.94의 아주 높은 코릴레이션 값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 독립청구항에서도 가장 짧게 작성된 독립청구항과 이제 그 평균값의 랭스를 보면 그 값이 아주 큰 정도로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또 이제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경우가 이 shortest independent claim의 랭스와 그리고 independent claim의 count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클레임의 독립청구항의 어, 길이가 이제 클수록 이 개수 자체는 작게 도출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들을 토대로 이 ICL과 ICC에 대한 매저를 이 두 개의 지표를 패턴트 스코프의 대용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제 많이 쓰였던 포워드 사이테이션과 그리고 이 CPC 코드 얘네들과의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봄으로써 이 베리파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다 추가적으로 기존 연구 러너에서 쓰는 이 IPC 코드 기반의 방법, 그리고 포워드 사이테이션과 이 소송 건수 이걸 기반으로 또 비교를 하여서 보았는데 이 결과 자세한 결과는 이 논문의 어펜딕스에 되어 있고 그 결과만 살펴보면 이 패턴트 스코프와 이 연구에서 이제 제시한 이 지표 간의 컨시스턴시를 갖는 결과를 보였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 익스페테이션을 제시한 이 ICL과 ICC가 밸리데이션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 유의미한 이제 유효성을 갖는다라고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시작점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 패턴트 스코프에 대해서 좀 정형화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이 출원인들, 이 기술을 인벤트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범위를 더 넓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지만 결국엔 이제 이 이그제미네이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이 스코프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줄어드는 이 결과는 이 인디펜던트 클레임에 대해서 줄어들게 되고 이 길이는 길게 뭔가를 더 설명을 추가를 해서 이 길어지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이그제미네이션과 이 패턴트 스코프에 대한 관계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켄츠는 이후에 이제 어, 뭔가를 포기하게 되거나 포기하는 것과 그러니까 어플리켄츠가 포기하는 경우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뭔가를 계속 고쳐서 출원이 이제 등록까지 이어지게 됐을 때에 대한 것과 것을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이 스코프가 어떻게 이제 변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트 스코프에 대한 이 팩트를 기반으로 이 이그제미네이션과 이 스코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열심히 수정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비교를 이 ICL과 ICC의 지표로서 이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다른가로 이제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이 길이에 대한 비교고 두 번째 그래프는 이 카운트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비교를 보면 이 결국 포기를 하게 된 애들이 좀 더 이 길이가 더 짧게 되고 결국엔 이 그랜츠한 경우는 이 길게 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그랜트 출원이 등록을 하게 되는 애들 이 위딘의 관점에서
하나의 문서의 비교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문서가 이 퍼블리케이션 될 때보다 이제 이 등록이 되는 과정에서 이 값이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작성을 되는 이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작성을 하는 것이고, 좀 흥미로운 점은 카운트는 거의 다 모든 경우에서 얘가 포기를 하는 경우나 혹은 등록이 된 경우나 이 등록이 된 경우도 출원 단계의 시점이나 혹은 등록된 시점이나 대부분 비슷하다. 그래서 이 숫자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작성된 내용에서 이 뭔가 내용을 더 작성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패턴트 스코프에 대한 트렌드를 좀 더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패턴트 스코프에 대한 체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어, 얘는 이러한 이제 이 어플리컨트의 행동들은 이 법적인 정책이나 혹은 이그제미네이션의 일종의 관행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할 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시계열적인 경향을, 어떤 패턴들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러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그제미너들도 예를 들어 뭔가 특허 출원이 갑자기 많아지면 이그제미너의 뭔가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복잡하게 되거나, 혹은 이그제미너들에서도 뭔가 트레이닝을 하거나 혹은 턴오버 이런 시점들이 있을 때마다 이 클레임의 스코프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이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실제 그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이 랭스와 카운트 간에 일종의 이제 반대된 역의 관계.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고,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는 이런 일종의 패턴을 보였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ICL과 ICC 간에 음해 상관성을 보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어, 여기도 좀 더 세분화해서 이 포기한 애들, 그리고 얘네 두 개는 등록된 애들, 이제 등록된 애들 중에서도 출원 시점 그리고 등록 시점에서의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보면, 이 랭스 관점에서 볼 때는 랭스가 이제 포기한 애들은 더 짧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제 감소하고 또 다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근데 여기서는 큰 이제 일종의 뭔가 트렌드에 대한 패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얘가 더 계속 길이가 증가를 하는, 최근에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특히 이제 인디펜던트 클램의 체인지, 여기서는 평균 값인데 이 체인지 값을 보면 그 값이 더 극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유의미한 트렌드를 보였고, 최근에 갈수록 그 범위가 더 좁혀지는, 즉 그 길이는 길어지는 이제, 그리고 카운트는 더 많아지는 이런 경향들을 보였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서는 이 이그제미네이션의 인텐시티, 그래서 얼마나 더 이 이그제미를 더 빡빡하게 더 집중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과 이제 이 스코프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텐시티는 두 가지로, 이 얼마나 더 지연이 되는지 혹은 이 이그제미너의 어떤 조치들이 몇 번이 일어나는지, 이 두 가지를 y 값으로 놓고 이제 분석을 하였고, 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출원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이게 더 줄어들길, 즉 이 스코프가 더 늘어나길 기대를 하게 되지만, 반면에 이
브로드한 스코프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관점에서는 얘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에 어, 이 스코프가 넓을수록 얘가 진짜로 이 넓은 스코프에 모든 이 얘네가 작성한 이 브로드한 이 범위에서 이게 진짜 다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엘리저블 하냐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 관점에서는 더 추가적인 평가들을 계속 요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뭐 일종의 상충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 스코프가 이제 어, 증, 이 어플리케이션의 스코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더 브로드하게 작성이 될수록 더 많은 라운드, 즉 더 많은 액션들이 이 그제미너가 취할 것이다. 이 심사라는 과정에서 더 길어지게 되고 더 많은 액션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어, 이 수식을 작성을 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봄으로써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는 두 가지로 지연을 하게 되는 month 그리고 이 액션의 개수로 인텐시티를 두 가지로 이제 매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결과가 도출을 하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X 변수에서는 이 연구에서 보고 있는 이 ICL과 ICC 이 베리어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이제 Y 값을 설정한 이 두 가지 모두 컨스턴시가 다 확보가 된 즉 유의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선 추가적으로 이 픽스드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 픽스드 된 이펙트 예를 들어 이 파일링 이어라던가 기술의 클래스 이런 어플리케이션 타입 이런 것들을 또 어, 추가를 해서 이 수식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와 이 인텐시티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랭스가 길어질수록 범위가 좁혀지는 거니까 이 범위와 결국엔 인텐시티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라는 결과를 이제 도출을 하였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 하나의 케이스만 본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특징으로 즉 예를 들어 이 엔터티 사이즈가 작은 데인가 큰 데인가 이 사이즈별로도 보고 그다음에 이 기술의 분야에 대해서도 보고 기술의 분야는 여기네요. 기술의 분야에 대해서도 보고 이 테크놀로지 센터에 대한 구분 그리고 이 페런트 어플리케이션 타입 그러니까 그 패밀리 특허죠. 그래서 이 국제 출원 이런 타입들 여러 가지 이제 타입에서도 이런 앞서 설명한 그런 결과들이 동일하게 제시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도 이 ICL과 ICC가 동일한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냈는지를 보았는데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라고 이것은 이제 이 패턴은 일반화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narrower applicant는 tend to be granted가 출원을 더 좁게 할수록 더 등록이 더 많이 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 prosecution process는 이 절차가 이 examination을 계속 할수록 이 어플리케이션의 범위는 더 좁아지게 되는 이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다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이 패턴트 클레임에 대해서 클레임의 이제 큰 사이즈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패턴트 클레임의 스코프와 이 프로세큐션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였고
그래서 간단한 이 메저로 이 스코프를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분석을 하고 이게 유의미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리저트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였죠. 그래서 이 ICL과 ICC를 통해서 얘는 어, 더 범위가 네, 좁을수록 그랜티 될 경향을 보였고 이 심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더 이 범위는 더 줄어지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다 적용이 되고 또 이 어플리케이션 스콥은 인텐시티와도 또 관련이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간과한 부분은 이 발명의 품질 자체에 대한 이질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발명 자체가 엄청 개척적인 즉 뭔가 좀 더 급진적인 거냐 이게 점진적인 거냐 이런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볼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해서 얘네들이 이제 노이즈로서 이 데이터셋 안에서 작용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한계점을 지적을 했고 추후에 이제 더 이제 발전이 돼서 이 연구가 뭔가 가이던스로서 이 패턴트 스코프와 이그제미네이션 프로세스의 향후 연구에 이 가이던스로서 활용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USPTO가 좀 더 이 데이터셋 자체를 더 좋은 데이터셋을 어, 제공을 하고 특히 이제 이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머신 리더블 데이터셋을 좀 더 잘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언과 향후에 이게 좀 더 심층적인 분석으로 나아가고 더 이제 발전된 이런 테크닉들이 적용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이제 연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